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세 월세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탈되면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월세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장가입자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내주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겠죠, 이분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내지 않던 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소득 요건, 그 다음에 재산 요건, 그리고 부양 요건인데, 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당사자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더 당혹스러울 거예요. 주택에서 월세와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분들, 이분들이 전세 월세 받고는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세 월세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탈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은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로 인해서, 월세라면 월세금에, 전세라면 간주임대료, 이걸 다 더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라면, 예를 들어본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1년에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에 400만 원 이하, 그렇게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소득이 영원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 수준 이하니까 난 피부양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영상 올렸죠. 1년에 얼마 이하면, 이걸 또 월로 환산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하면, 한 달에 33만 3천 원, 아니면 한 달에 83만 3천 원 이하로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 이런 영상 보시기 때문에 영상 내용대로 나 조금 받았으니까 피부양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탈되면 당혹스러운 거죠. 그때는 반드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여기에다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왜 피부양자가 박탈이 됐고 어떤 요건 충족 못 해가지고 박탈됐는지, 그리고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이걸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의 그 지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이제 좀 돈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 곳, 강남, 서초, 송파 좀 이런데, 이쪽에 있는 지사에 좀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제 그쪽으로 물어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제 뒤에 영상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왜 박탈됐는지 가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세한 건 공단에서 알고 있으니까 꼭 여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죠. 먼저 소득 요건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때, 사업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이때는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되면 당연히 피부양자는 박탈되는 거고요. 물론 이 500만 원 이하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별개입니다. 이건 따로 계산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이걸 다 합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하실 건 만약 피부양자가 기혼자, 결혼했다면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 받고 있다면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박탈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는 유지가 된다는 것, 그 수준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이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일 때, 이때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5억 4천 이하는 얼마일까? 이때는 2천만 원 이하죠. 5억 4천에서 9억까지는 1천만 원 이하고 9억 초과했다. 그러면 박탈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과표가 1억 8천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 요건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아니면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 이제 아래쪽이죠. 아들, 딸. 직계 존속은 윗세대고 아버지, 엄마. 직계 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포함되고요. 직계 비속에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거고, 미혼이어야 됩니다. 기혼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국가이공자 아니면 보훈배상 대상자, 상해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딱 묶어서 이제 하나의 표로 보실 텐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자, 이때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봐야 되는 거죠. 먼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일 때는 연 2천만 원 이하, 앞서 보셨죠? 연 2천만 원 이하인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었다가 이러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 자격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표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이하일 때는 1년에 1천만 원 이하 소득이 돼야 되는 거죠. 역시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재산세 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형제 자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과표가 1억 8천 이하, 조금 더 강화돼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30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이공, 보험보상 상이자 이럴 때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만 가능합니다. 기혼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프리랜서처럼. 자, 이 경우에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500만 원 이하이지만 그러면서 이쪽도 충족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피부양자 자격은 당연히 박탈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이때 소득 기준을 보면 앞선 사례와 똑같습니다. 과표가 5억 4천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이하, 5억 4천에서 9억까지는 1천만 원 이하, 9억 초과는 박탈이고요. 형제자매 1억 8천 이하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사업소득 500만 원 여기에 주택임대소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별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있죠. 여기에서도 주택임대소득은 별개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택임대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따로 봐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는 보실 게 바로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 받으면 소득이 생길 거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주택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 거냐 이걸 따질 때는 월세 금액하고 간주임대로 이걸 더한 금액을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 제목에 나와 있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임대 총 수익 금액 요건입니다. 네. 소득 요건이 아닌 수입 요건이죠. 네. 소득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 이게 소득인 거고, 수입은 내가 벌어들인 거. 그래서 1년 동안 주택에서 월세가 됐든 전세로 인해 가지고 간주임대로 였든 다 더해서 금액을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다 한 경우가 되겠죠. 두 가지 등록한 경우. 자, 이때는 1년 총 수입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느 한 개인이 1년 총 수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고, 자, 이분의 소득세 계산해 보면 필요 경비는 60%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법에서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60%를 빼면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 400만 원이 남죠. 600만 원 공제 받으니까. 물론 이 60%는 분리과세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는 1년 동안 주택에서 받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합산과세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했을 때 그때 분리과세 선택하면 그때 경비율이 6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0만 원 공제받고 400만 원 남았는데, 자, 이때 만약에 이 개인이 주택에서 받은 수입 외에 기타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에서 받은 월세나 전세 이 수입 외에 기타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추가 400만 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여 가지고 추가로 400만 원 공제 받으면 400에서 400을 빼니까 사업소득은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택임대 소득 외에 기타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넘었다면 이 추가 400만 원 공제가 없으니까 그럼 이분의 사업소득은 400만 원이죠.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추가 공제 받으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까지는 월세나 간주임대로 됐을 때 1,000만 원 소득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다만 사업자 등록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거나, 두 가지 경우죠. 자, 이분들은 1년 총 수입 금액이 4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이 경우도 계산해 보면, 자, 이때 필요 경비는 50%입니다. 물론 이것도 분리과세 한해서,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60%, 50% 공제해 주는 거죠.
50% 공제 받으면 남은 금액이 200만 원이죠. 자, 이때에도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추가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추가 공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200에서 200을 빼면 남은 금액은 0원. 즉 주택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84만 3천 원까지는 괜찮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안 되고 유지가 돼 라고 하는 거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에 400만 원이니까 원로 환산하면 한 달에 34만 3천 원까지는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나와도 괜찮아 라고 방송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보시고 나 여기 해당되는데 나 소득이 0원인데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네 라고 하시는데 박탈되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그래서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내가 왜 박탈됐지? 유튜브 보니까 나 이거 유지된다는데 왜 박탈이 된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때는 소득 요건에서 지금 파란색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족 못했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매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이 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우리가 재산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지서가 날라오죠. 얼마 내라고. 근데 이거는 부가징수라고 하는데 그냥 국가가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나온 대로 그냥 내면 돼요. 소득세는 내가 얼마 내겠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고가 혹시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 사업소득이 0원이 되려면 여기 보시면 가장 하단에 추가 공제 있죠. 이걸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못하면 소득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데 본인이 세금 신고할 때 이 추가 공제 이거 안 하면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럼 박탈입니다. 세금 신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걸 알려면 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다가 전화하거나 직접 가셔가지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피부양자가 박탈이 됐고 어떤 요건 충족 못해서 박탈됐는지, 내가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상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박탈 요건이 재산 요건이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표가 나와 있는 거라서 그 다음 연도에 과표가 줄면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간다면 피부양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재산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간혹 또 부양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물어보셔가지고 박탈 이유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도 꼭 물어보셔가지고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건강보험료는 세금보다 또는 세금 못지않게 무섭다라고 합니다. 꽤 많이 나오죠, 올라가면.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